인스타그램은 스토리나 릴스,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주요 대상층은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이제 여성분들이 여기 제일 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주로 그런 분들은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예쁘게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다면 인스타그램은 아마 다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175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글보다는 일단 이미지가 더 눈에 띄어요. 여기 지금 최근에 제 피드에 올라온 사진인데 되게 귀여운 이게 뭐죠? 뭐 마카롱 같아요. 그쵸? 이런 마카롱이 올려져 있고 이 밑에 보니까는 글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은 사진이 먼저 글보다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먼저가 되는, 위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인스타그램이라 볼 수가 있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더보기를 눌러서 펼쳐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이분이 써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른 것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미지가 먼저 보이고, 그러고 안에 있는 요 캡션, 요게 이제 이미지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캡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1 정비율의 이미지를 주로 썼다면 요즘은 세로 이미지도 꽤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1:1 이미지를 두게 되는 게 인스타그램이라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관심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 해시태그 같은 경우 관심도를 뜻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최근에는요, 해시태그를 그렇게 뭐 크게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캡션의 글과 해시태그가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생각을 하실 때 일단은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은 틀리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일단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이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캡션이랑 그리고 해시태그는 중요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어쨌든 이런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 게시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인스타그램에 알려줘야 이것을 관심을 가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컨텐츠가 이제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일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두시거나 릴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SNS이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에는 기본 개인 계정과 프로페셔널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은 프로페셔널 계정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인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릴스를 만약에 올렸다면 이 릴스를 통해서 몇 명이나 도달돼서 들어갔는지 이런 어떤 그런 정보까지도 일단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릴스라든지 게시물을 올렸을 때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객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겠구나. 그래서 그런 류의 릴스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광고가 안 되지만 프로페셔널 계정에서는 광고 도구라는 걸 제공을 해요. 물론 광고는 돈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관심사에 대한 고객들에게 내 컨텐츠를 더욱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도 나중에는 컨텐츠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 나서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 계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계정이 일반적인 개인 계정일 거예요. 그리고 개인 계정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도 되고 프로페셔널 계정에서 개인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단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놓은 제 개인 계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30일 동안 어떤 몇 명 계정에게 도달이 됐다라는 것도 이렇게 뜨고요. 이게 이제 인사이트 정보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몇 명한테 도달이 됐고, 참여한 계정은 얼마나 있고, 총 팔로워는 얼마나 늘었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릴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런 부분에 릴스가 몇 번이나 내 릴스에서 이제 재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꼭 내가 뭐 꼭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광고하기 위한 계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인사이트 정보를 얻어 보실 때는 이런 것들도 좀 쓰실만 하더라 정도로 일단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샵이 있다면 제품을 태그하고 샵을 연결하거나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겠구나, 인사이트겠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계정에선 나중에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페이지에는 인스타그램의 친구 팔로우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를 한번 팔로우하러 한번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 만드셨죠? 그 계정에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본인 그 프로필 창 눌러보시면 여기 저는 디팔천사라고 적혀있는 요게 제 아이디예요. 물론 저는 이 계정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계정은 굉장히 많이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더니 계정이 연결이 끊어져서 더 추가하려면 여기 눌러서 더 추가를 하면 돼요. 계정은 어쨌든 10개까지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계정 안에서 광고나 이런 걸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개인 계정은 그냥 개인 계정대로 운영하시고 서브 계정들을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취미에 대해 공유하는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내 사업에 대한 그런 계정이라든지 계정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시면서 운영을 하신다면 아마 유용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 계정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친절한 수정쌤이라는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학원에서의 어떤 일들을 제가 담고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다면 계정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10개까지 가능하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친구 팔로우하기부터 한번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게시물을 올렸을 때 현재 친구가 아예 없으신 분은 아마 확인이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을 각각 팔로우하는 단계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계정 요 아이디 보이시죠? 요거를 저희 단톡방에다가 적어주세요. 요 계정 아이디를 저희 톡방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서로 거기 있는 아이디를 들어가서 팔로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팔로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정의 정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계정에 어떤 뭐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보겠다. 즉 즐겨찾기와 같은 게 팔로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팔로우를 해보고 팔로우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인 계정을 일단 저희 톡방에 적어주세요. 자, 만약에 내 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보여주겠다 랄 때는 여기가 프로필 메뉴예요. 프로필 메뉴에서 요 석삼자가 메뉴죠. 그쵸? 햄버거 버튼 여기 눌러서 QR코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계정에 QR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어떤 상업용 그 인스타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개인 그 가게의 인스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이 화면 자체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인쇄를 해서 자기 가게에 붙여놓고 그거 찍으시면은 찍고 팔로우하면 뭘 준다든지 이런 그런 행사를 하시기도 해요. 어쨌든 요거를 만약에 프로필 공유를 하겠다 해서 공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링크 복사를 하시면 링크가 복사가 돼서 저희 톡방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와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팔로우 하겠다. 그럼 팔로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건 인스타그램을 연습을 하는 건데 혹시 이 중에서는 비공개 계정으로 혹시 만드신 분 있다면 공개로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공개로 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은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연습으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 계정에서 굳이 내가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여기 옆에 눌러서 계정 추가하시면 계정을 새 계정 만들기 하시면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쨌든 계정 만드시는 절차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만약 계정을 만드실 거면 사용자 이름을 적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름이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눌러서 계정을 만들 거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개인 계정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공개 계정으로 써야 된다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비공개 계정을 굳이 공개로 돌리면은 공개로 돌렸다가 비공개로 가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공개로 내 계정은 그냥 두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다면 개인 계정 한 개 만드셔서 그 아이디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문자 숫자가 한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찾을 때는 여기 검색이 있어요. 검색에다가 꼭 눌러서 붙여요. 붙여넣기 하고 엔터 치시면 미진이 계정이 또 찾아지겠죠? 계정으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팔로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주소를 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프로필 자체를 공유를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규님의 계정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계정으로 아예 들어가지고 팔로우를 누르면 팔로우를 할 수가 있는데 앱에서 일단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서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된다. 이게 더 까다롭네요. 링크로 넣은 게 생각보다. 저희도 이제 추가하면 돼요? 네, 추가해 주시면 돼요. 누르면요, 뭐가 증가하냐면 팔로워가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팔로워는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규님 계정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 계정에서의 내용을 보고 싶은 자가 한 명 더 늘어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팔로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이 용규님께서 다른 계정에 팔로워를 하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새로 만든 계정이라 게시물은 현재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것도 일단 추가를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177페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를 어느 정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요 홈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홈탭은요, 나와 친구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에는 인스타그램 로고가 있고 요 하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누가 예를 들어 팔로우를 했어요, 누가 댓글을 남겼어요와 같은 상태를 볼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 책에서는 활동이라고 적혀 있죠. 자, 만약 이 부분을 누르면 누가 회원님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분을 팔로우를 안 했다면 옆에 팔로우가 이렇게 파랗게 나와요. 그럼 내가 이분을 만약에 팔로우를 하겠다 그러면 팔로우를 눌러서 팔로잉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팔로잉이라는 거는 나도 팔로우하고 이 사람도 팔로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분은 아마 오늘 24시간 안에 스토리를 올리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고를 누르면 스토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게 보이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하트는 지금 내 그 활동,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뭐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댓글을 남겼다라든지 팔로우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종이 비행기는 무엇이냐? 메신저예요. 여기를 누르면 지금 내 팔로워들 중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만약 얘랑 만약 대화하고 싶다. 그럼 눌러서 대화창에다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내가 대화했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창들이 보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부분은 메신저, 그러니까 친구들, 팔로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스토리라는 건데요. 스토리는 내 팔로워들에게 24시간 동안 보여지고 사라지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올린 게 지금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여기 요런 지금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던 게 회색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이 올린 스토리를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면을 이렇게 당겨서 세로 고침해 보면 아까 들어있었던 스토리 사람들은 요 뒤로 가고요. 제가 보지 않은 스토리들이 이 위쪽으로 배치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소식을 내 친구, 그러니까 팔로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스토리라는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노출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피드에 올렸을 때는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의 글에 의해서 피드의 글이 점점점 뒤로 밀려나 버려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이렇게 팔로워들의 화면 상단에 동그랗게 프로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소통을 하고 보고자 할 때 눌러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 뉴스피드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서는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 지금 릴스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짤막하게 올리는 플래너 쓰세요?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닌 예를 들어 나를 이제 타겟팅한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의 글들이 보여지는 공간이 바로 요 뉴스피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게시글 같은 경우는 투퍼를 만드는 데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시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투퍼 만든 것들, 그게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게시글은 좋아요를 52개를 받았고요. 여기 내용을 더 적은 거를 더 보고자 할 때는 더보기를 눌러서 펼쳐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홈 탭을 보았다면 두 번째 검색 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검색 탭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 부분은요,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화면과 제 화면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인스타가 띄워준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게시글을 좋아요를 했다거나 어떤 게시글을 보느라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면은 인스타그램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줘요. 댓글을 남겼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 그 부분과 관련된 콘텐츠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검색창이에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검색이라는 부분에다는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들 아이디 넣어보면서 팔로우를 해보셨죠? 네. 그렇게 아이디를 적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친절한 뭐 수정쌤 이런 식으로 이걸 적긴 좀 그러니까 그냥 강아지 뭐 또는 댕댕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추천 또는 이제 계정으로 뜨는 것들은 이 댕댕이라는 단어를 요 이름 부분에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필에 구성을 하실 때 일단 아이디가 있고 이름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이름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나오면 좋을 만한 키워드를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계정에서 또 찾아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릴스는 릴스에다가 올린 것들이 뜨겠죠. 네, 릴스에 댕댕이라는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디오는 역시 오디오에 떠 있는 것들. 태그는 댕댕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게시글들이 보여요. 그래서 댕댕이, 뭐 댕댕이그램, 댕댕이들 해서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있는데 해시태그마다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시태그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댕댕이라는 해시태그 보니까 1934만 개의 게시글이 있대요. 그럼 제가 만약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인기 게시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해시태그를 내가 받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댕댕이라는 해시태그를 쓴 게시글들을 내가 받아서 보고 싶다면 이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라는 거는요. 만약에 어떤 장소가 있을 때 그 장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 장소를 연결한 컨텐츠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가 검색에서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플러스 표시는 게시글을 올릴 때 써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 옆에 있는 릴스를 볼게요. 자, 요거 표시는 릴스 표시인데요.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 짤막한 세로 방향의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릴스도 분단이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잖아요. 그때 주로 이제 검색을 하거나 보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셨을 건데 그걸 보고 인스타그램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하고 있어 라는 거를 파악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릴스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 저장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 활동들을 인스타그램이 기억을 했다가 우리가 어떤 릴스를 만약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릴스랑 관련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송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MBTI 되게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이가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귀여운 거. 짤막한 동영상인데 사람들이 심심할 때 이런 릴스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만 잘 써먹는다면 마케팅 효과가 꽤 나올 수 있는 게 릴스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계정을 좀 설명하러 갈게요. 여기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게 이제 계정인데요. 이 계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계정 아이디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까지 계정을 막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 옆에 있는 플러스는 얘랑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게시물을 올리거나 릴스, 스토리를 올리실 때 쓰시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삼지창 요거는 요 햄버거 버튼은 메뉴예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나 아니면 인사이트 활동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찾아보실 때 들어가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스레드라고 해서 새로 만든 서비스가 있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냥 마케팅 도구로 하나 더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한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뭐 나중에 또 모르죠.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SNS고 인스타 측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같이 연결되게 해놓기도 했다. 자, 인사이트는 내가 얼마나 계정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달이 됐는지 이런 게 보이고 이 부분을 눌러보면 팔로워인 사람, 팔로워가 아닌 사람 그리고 게시물로 들어왔는지 릴스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내가 릴스를 올렸다라고 했을 때 릴스의 도달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프로필을 방문한 경우는 얼마나 되고 여기 프로필에 보면 외부 링크 있거든요. 외부 링크를 누른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뽑아볼 수 있는 게 인사이트라는 공간이에요. 근데 인사이트가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즉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일반 계정의 인사이트는 그냥 월화수목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로 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느 날 몇 번이나 뭐 접속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네. 그 계정을 하나 더 지금 추가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제품 같은 거 올려보려고. 그렇죠. 기존에 네. 있었던 거는 핸드폰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뜨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추천도 되는데 이거 단 계정 하나 더 판 거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요, 돼요.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 뜨고 막 이런 것들을 네. 싫으신 분은 여기서 이제 네. 설정이나 이런 데서 네. 안 뜨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아이디 자체가 비슷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내 활동 보관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내가 최근에 이제 올렸었던 스토리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해 드리기로 스토리는 하루만, 그러니까 24시간만 보여지고 사라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은 일단 나에게는 보관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요거는 계속해서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요. 하이라이트로 뽑아내는 것도 가능해요. 하이라이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게시판 우리 이제 개인 프로필 창 아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뽑아져 있는 것들 이런 걸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언제 이제 올렸었던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공부에 대한 내용들만 모아서 하이라이트를 만들겠다 하면은 그 내용만 이렇게 모아서도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눌러서 뭐 링크로 넘어가는 거는 스토리에서 우리가 넣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용도로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하이라이트. 저장됨은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요 게시물은 좀 괜찮다 하는 것들을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의 메뉴 중에서 만약 이게 내가 눈에 띄는 어떤 게시글이었다 또는 뭐 스토리였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책갈피 모양이 있죠. 요걸 눌러서 내가 컬렉션을 나눠서도 저장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저장된 것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장된 것을 다시 풀어줄 때는 저장됨에 가서 내가 게시물을 보면은 게시물 올려져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난 이거를 저장해서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책갈피를 다시 빼버리시면 네, 컬렉션이나 저장된 항목에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정보,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릴스 같은 데 많이 올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뭐 따라서 뭐 만들어 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정도 얘기하고 일단 요 안에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제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바꿀 때는 프로필 편집창에서 가능해요. 여기를 눌러봤자 스토리를 찍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일단 프로필 편집을 눌러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내가 올린 게시물의 수예요. 인스타그램 요 계정에 게시물이 아마 863개의 게시물이 올려져 있는 것 같네요.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계정에 어떤 정보를 받아보고자 해서 팔로우를 한 사람들이 팔로워로 들어가게 되고요. 팔로잉이라는 거는 반대로 내가 다른 계정에서 즐겨찾기 즉 팔로우를 한 것들이 팔로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간단한 소개글인데요. 이 소개글은 프로필 편집창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다가 사진이나 아바타로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이름에다가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나왔으면 하는 키워드를 좀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만
사용자 이름은 14일 이후에 다시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가능하고요. 어쨌든 사용자 이름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소개글 적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소개글을 적으실 때 그냥 글만 적지 마시고 이렇게 이모지를 좀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눈에 띄는 소개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이라는 해시태그랑 한일 넘버원이라는 걸 언급해 놨는데, 요거는 제 계정 중에 그냥 컴퓨터 학원에 대한 계정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온 사람이 이 부분을 눌러서 제 한일 컴퓨터 계정도 들어와서 볼 수가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한 거고, 요거는 한일 컴퓨터 학원의 해시태그를 눌러서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는 해시태그가 들어간 것들이 보이게 그렇게 연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는 그냥 소개글에다 적어 놓은 건데, 원래 소개글 밑에 보시면 링크를 넣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눈에 띄게끔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이모지를 이용해서 꾸며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이죠. 만약 이 부분에 이걸 적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인포크 링크라는 이 링크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요 맨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링크로 이렇게 넘어가게 저는 연결을 해 놓았는데요. 연결할 때 기본적으로 링크는 한 개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스토어를 내가 연결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 스토어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복사한 후에 그 주소를 링크란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인포크링크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한 건데요. 인포크링크는 활용하실 분들은 인터넷에다가 인포크링크라고 쳐서 들어가면 이렇게 링크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고 저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제작을 한 것을 링크를 복사해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만드시는 절차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근데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달아놓은 게 인포크 링크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로도 가게 하고 싶고,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뭐 블로그로도 가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링크를 연결하고 싶을 때 인포크 링크라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연결시키는 게 좀 더 유용하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인포크 링크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아류 링크 사이트들이 많은데, 일단 디자인적으로나 제일 예쁘게 나온 게 인포크 링크라서 제가 이쪽을 일단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링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는 멀티링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인포크 링크까지는 나중에 이제 쓰실 분들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필 편집의 링크에다가는 저희 그 스토어 링크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만약에 스토어 링크를 연결하기가 좀 껄끄러우신 분은 본인의 블로그 링크로 연결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링크란에 저도 넣었던 것들을 잠깐 제거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요. 링크 추가를 보시면 외부 링크 추가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URL과 제목을 넣으라고 뜨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외우고 계신가요? 저도 못 외우는데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홈화면이 보이게 해주시고 본인의 스토어를 찾아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띄워두신 분은 좀 편하겠죠? 네, 이렇게 띄워두지 않으신 분은 아마 스토어 센터에 로그인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햄버거 버튼 눌러서
위에 있는 요 로고를 누르면 우리 몰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요게 바로 공유잖아요. 그래서 요 공유를 눌러서 URL을 복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토어에 공유 눌러서 복사. 그리고 다시 여기 요 창 여기를 누르면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인스타로 와서 URL을 붙이고 제목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서 체크하시면 쇼핑몰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요. 사용자 이름은 그냥 설정하신 대로 두실 거면 두시고 그 다음에 소개글 그러고 링크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여기 사진도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사진으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진 바꾸실 분은 사진도 예쁜 걸로 바꿔주셔도 돼요. 선생님 좀 한번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요. 이모지를 그러면 요렇게라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이건 이제 크롬의 인스타그램인데 홈에서도 보면은 내 게시글을 내 프로필을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요렇게 고치죠. 프로필 편집해서 여기다가 이모지는 어차피 컴퓨터로 쓰는 거니까 우리 윈도우랑 세미콜론 눌러서 넣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하시면 문제는 없을 건데 키보드에서 떠야 되는데 참 한 번씩 불편하네. 고칠 때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네, 그거는 한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한번 그거는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사진을 바꿔보든지 소개글을 바꿔보든지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시고 이 부분을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스토어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딱 누르면 제 스토어가 바로 열리겠죠. 이렇게 스토어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게시글 하나 예를 들어 이 상품만 판매하는 링크를 연결하겠다. 그럼 이 링크 자체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공유 똑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눌러서 공유하시면 이 링크만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이용을 하는데요. 아까 인포크링크 같은 경우 멀티링크 서비스였잖아요. 거기다가 각각의 링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으로 파는 상품들을 바로 눌러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링크를 연결하기도 하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8페이지의 인스타그램 글 게시하기부터 마저 볼 건데요. 우리가 게시물을 올리고자 할 때 요 위에 부분을 누르셔도 되고 아래 부분을 눌러도 돼요. 근데 아마 다른 창에서는 이 위에 부분이 안 보일 거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 최근 게시물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의 게시물만 올릴 거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 개의 게시물을 올릴 거면은 요거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진은 최대 10개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려볼 게시물들을 하나씩 한번 골라볼게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보시면 여기 1, 2, 3, 4 여기 이제 순서예요. 자,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얘가 어떤 필터를 줘서 우리가 예쁘게 꾸며줄 건지 필터 효과를 바로 지정해 볼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에다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필터 효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진을 올릴 때 얘가 좀 더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사진을 꾹 눌러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서부터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맨 끝에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주시면 그 사진을 뒤에다가 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빼고 싶어요. 그럼 끌어다가 위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아주 쉽게 빠져요. 자, 그리고 사진 하나를 내가 좀 더 수정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해당 사진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에 대해 필터를 주거나 사진 자체에 수정하는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들어가서 만약 조정해서 크기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회전을 해야 되면 회전을 좀 한다든지 세팅을 맞출 수가 있고 밝기나 대비 또한 내가 보면서 세팅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설정하시고 나서는 완료를 누르시면은 다시 아까처럼 전체 창으로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내가 다 설정했다 하면은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사진을 간단하게 세팅하신 분은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처리 중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캡션을 적을 수 있게 뜹니다. 이건 그냥 제가 확인 누르고 닫을게요. 여기 문구를 입력하세요. 이 부분을 캡션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고른 사진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진을 골랐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고르셨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문구를 여기다 적고 공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안 넘어가는 거.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었고요. 요런 데다가 여기 보시면 요 표시 누르면 여기 이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모지도 중간중간에 꾸며주시면 그냥 글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이모지를 좀 잘 쓰시면 내가 글을 적더라도 그냥 글만 있는 것보다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내가 만약 지역적인 위치를 넣을 거면 해당 위치를 뭐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다. 그럼 사람 태그를 해서 이게 만약 친구라면 여기에다가 누구인가요에 친구 아이디를 적었을 때 그냥 한일 넘버원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 부분을 누르면 친구 계정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코디샷을 올리고 그 코디샷에다가 뭐 일상 계정에다 올렸다면 그 일상 계정에 그 브랜딩 계정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눌러서 브랜딩 계정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용할 때도 활용을 하곤 합니다. 지금 저는 요건 연습이니까 제가 달아서 일단 해볼게요.
아까 제가 제거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콜라보 게시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랑 이제 관련된 콜라보 게시물이 있다면 그걸 누르시면은 아무래도 요 콜라보 게시물을 찾아본 사람들에게 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물론 크게 역할을 하진 않지만 저 오늘 OOTD 또는 요즘 취미 정도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계정이 여러 개라면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시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계정들 여기 보이는데 이 계정에도 같이 띄울 거다 하면은 해당 계정도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댓글을 허용하게 되어 있지만 나는 댓글 안 달게 하고 싶다. 그럼 댓글 계정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시니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 적을 내용 다 적으셨다면 위쪽에 공유를 눌러서 게시물 한번 올려볼게요. 선생님 여기는 상세 설명이라는 게 아까 그 제목 쓰는 날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계정에는 이런 게 안 보일 거예요. 제 계정에서 보이는 이유는 얘를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인사이트를 만약에 들여다보면은 몇 명한테 도달이 됐고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몇 명이 저장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게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걸 광고하겠다. 그럼 게시물 홍보하기를 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이제 올렸던 건데 좋아요가 4명 있었고 59명한테 도달이 됐고 참여한 계정, 그러니까 뭐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무슨 활동을 한 계정이 4개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팔로워인 사람이 40명이 봤고요.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19명이 봤네요. 이런 내용들을 훑어보려면 프로페셔널 계정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로페셔널 계정은 프로필 편집 하단에 보시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는 창이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 글 게시하는 거 살짝 살펴보았고요. 제가 글 게시하면서 여기에는 지금 사람 여기 보이죠? 이 사람 부분 이렇게 눌러보면 한일 넘버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그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것도 같이 연결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사람 태그긴 하지만 요거를 제품을 연결하지 못하신 분은 이렇게 사람 태그로 연결해서 넣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품에 대한 계정과 코디에 대한 계정 이런 것들을 따로 운영을 해서 이 계정을 누르면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주실 수도 있구나. 이 정도 일단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넘겨서 이번에는요 181페이지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만들어 홍보하기 이 부분을 볼게요. 인스타그램은 퀄리티가 높은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토리라는 거는 내 친구들, 즉 팔로우들에게 24시간 동안 보여지고 사라지는 걸 스토리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스토리를 또 이번에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두 번째 여기 스토리라는 부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토리를 지금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떠요. 그런데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을 올리고자 할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앨범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내가 띄울 사진을 고르는 거죠. 한 장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장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저같이 제품 팔려고 하는 사람은 선생님 스토리보다는 그럼 거의 게시물을 올려야 되는 거죠? 게시물도 올리지만 스토리도 꽤 많이 올려요. 그리고 릴스를 쓰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스토리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스토리랑 릴스 게시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토리에다 일상을 올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제품이 들어가 있는 사진 같은 거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사진도 되고 동영상도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레이아웃으로 올리기보다는 저는 하나씩 올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여러 개를 우리가 선택했더라도 그거를 하나씩을 고르면 이렇게 한 개씩 스토리가 요거 나오고 그 다음 거 나오고 그 다음 거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을 제가 골랐어요. 그러고 요게 만약에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요. 요게 사진을 터치하면은 사진에 글을 적을 수가 있는데 뭐 해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크기를 조절하거나 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요거 디자인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서 놓는 것도 돼요.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해서 꾸미는 것도 됩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배치해서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고 요것만이 아니라 요 옆에 보면 웃는 얼굴 있죠. 요게 스티커라는 건데 이 스티커에서는요 우리가 위치를 알릴 수도 있고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GIF 이미지를 넣거나 링크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GIF를 넣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뭐 춤이라든지 뭐 댄스 이렇게 적으면 그에 이제 관련된 예쁜 GIF들이 뜰 테고 이런 거를 넣겠다 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졌죠. 그래서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배치할 수가 있고 또 이 스티커에서 제가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링크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이용하면 여기다가 저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몰에서 저 상품이 예를 들어 이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 상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상품에 여기 공유를 눌러서 링크를 복사를 해요. 그러고 여기 링크 추가에 얘를 꾹 눌러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 스티커 맞춤에다가는 예를 들어 구매하기 뭐 또는 뭐 알아서 멘트를 적어서 놓는 거죠. 일단 저는 이모지를 사실 여기서 많이 쓰긴 하는데요. 버튼은 요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에다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눌러 들어갔을 때 우리 이 스피커를 살 수 있는 즉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크기라든지 이 모양은 이렇게 터치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세팅을 해주시고 다음 장 세팅하시고 또 다음 장 또 세팅하신 후에 다음 누르면 이게 스토리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 스토리에 이제 올라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아직 게시 중이라 아직 안 올라갔죠? 동영상들을 골라서 어쨌든 스토리는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쪽 상단에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게시가 된 거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 스피커를 사는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넣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른 데서 한번 보자면 지금 딱 그걸 쓸 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바로는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죠. 일단 지금 떴을까요? 이렇게 해서 구매하기를 누르면 링크 방문하기가 뜨고, 여길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세 페이지로 연결까지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상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팔로우를 해놓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상품을 소개할 때 활용을 하시는 부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링크를 연결하는 게 인스타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인스타 자체에 프로필 창에 링크가 있었죠. 여기 요거 하나, 그리고 피드에는 링크 못 연결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링크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웹상에 띄워놓은 요 프로필 창에는 링크를 하나 또는 뭐 프로페셔널 기장에는 아마 두 개 이런 정도만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스토리로 게시물을 올리면서 그거를 링크를 연결해서 넣게 된다면 그게 이제 링크 추가가 돼서 들어가지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해당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24시간 이후면 사라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에서 사라지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계속 보였으면 하는 것들은 여기 하이라이트로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품 보기에서 여기 누르면 해당 링크로 언제든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빼놓게 된다면 우리가 뭐 스토리가 계속 사라지는 거랑 상관없이 내 상품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상품 보기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도 해줄 수가 있겠죠. 스토리 올려봤는데 바로 안 네. 뜨는 거예요? 게시물이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를 들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릴 거고 사진은 조금 덜 걸리겠죠. 어쨌든 스토리를 올리면 본인 스토리를 본인이 확인하실 때는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내 스토리라고 보여요. 이 부분을 누르면 본인의 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토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하이라이트로 넘어갈 거예요. 한번 사진을 하나 올려보시고 그 사진에 링크 주소 정도만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좀 전에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스토리 눌렀을 때 아래에서 내가 만약 어떤 사진을 골랐다면 이 사진에다가 여기 웃는 얼굴 하고 여기 보시면은 링크 있었죠. 요거 해가지고 URL 넣고 맞춤 적고 완료해서 크기 조절해서 올리면 스토리 금방 올립니다. 한번 해보시고 질문 주세요. 한 번 올린 거 수정을 안 돼요, 선생님? 스토리를 올린 거는 수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만이 아니라 피드도 마찬가지인데 뭐 피드도 그렇고 릴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그림을 수정하겠다. 예를 들어 피드에 올렸던 그림을 하나를 빼버리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삭제하고 올리거나 아니면 보관으로 가려버리고 올리셔야 돼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피드를 올리고 삭제를 자주 하다 보면 그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 보니 보통 삭제보다는 보관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리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하고요. 스토리 올린 것을 하이라이트에 뽑아내는 거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보자. 제 팔로워들이 스토리 올린 게 보이네요. 자, 최근에 퀸즈 문방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구매하러 가기 하면 링크 방문이 돼서 이렇게 해당 상품으로 넘어가지는 그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아마 이거는 연결이 되긴 할 건데 지금 두 번째 거는 여기는 연결 안 하신 것 같고 요거는 다른 분이 이렇게 상품 보기에서 링크 연결해 놓은 건데요. 역시 이렇게 읽어드려서 그 링크로 넘어가질 거예요. 지금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은가 봐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스토리에 지금 스토리에 있는 스티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추가하기 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홈화면에서 내 스토리를 눌러보시면 하이라이트라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 내 스토리 이렇게 눌렀을 때 스토리가 보이고,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은 하이라이트라고 보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에 추가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뜨는 거는 최근의 스토리가 뜨는 거고, 내가 만약에 스토리를 예전에 올린 걸 하이라이트에 넣고자 한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프로필 창으로 잠시 갔을 때 윗부분에 석삼자 있죠?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 보관에 가면은 내가 이전에 올렸던 스토리들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올렸던 이 비오틴 젤리곰을 앞에다 올리겠다 하면은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 하이라이트 해서 내가 넣고 싶은 하이라이트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 만들 거면 신규 눌러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의 내용들은요, 활동을 누르면 누가 도달을 했고 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는 누가 좋아요를 눌렀고 누가 봤는지 이런 스토리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추가해 보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하이라이트는 이 밑에 신규를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들을 고르면 그 하이라이트들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앞에다 띄우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제목을 적게 나오는데 여행, 저는 그냥 이거 여행 간 거 올린 거니까 이렇게 넣고 이 커버도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올렸던 스토리에 그림으로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림을 새로 넣을 거면 여기 눌러서 그림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리 캔버스로 예쁘게 로고 그림 같은 거나 아니면은 하이라이트의 그림, 뭐 예를 들어 뭐 여행에 대한 거면 뭐 비행기 그림에 여행이라고 적었던 어떤 그런 느낌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거를 배경으로 써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제 하이라이트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성격 유형이나 일상.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1대1 사진으로 그냥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형은 그냥 1대1 원형으로 넣고 글씨랑 그림을 이렇게 꾸며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예전에 우리 배웠었던 그 샌드 애니에어로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옮긴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커버로 넣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꾸며서 하실 분들은 이렇게도 예쁘게 꾸며서 넣을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3페이지 중간에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 있듯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 뒤에 사라져요. 근데 우리 계정에는 보관이라는 곳에 남아있고, 보관이라는 거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게 스토리지만,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상품 보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이라이트로 빼서 두시면 누구나 하이라이트에 있는 건 예전에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링크로 넘어가서 물건을 사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넣은 것들은 더보기를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넣었던 것 중에 이걸 빼겠다. 그럼 선택해서 빼버리고 완료하면 하이라이트에서 빼고 싶은 것들은 얼마든지 뺄 수도 있고 추가를 해둘 수도 있고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이라이트 설명드렸고요. 조금 있다가는 릴스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스타에 대해서는 살펴본 게 되니까 릴스까지 있다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5분 정도 스토리랑 하이라이트 연습하시면서 질문 주시고요.
이따 12시 20분에는 릴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김에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게시물들이 있잖아요. 네. 이 게시물 중에 내가 이 게시물에다가 답변을 달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댓글을 달아서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이 게시물을 좋아요를 할 때는 이 게시물을 2번 터치하시면 하트가 생겨요. 이러면서 좋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네. 보관으로 옮겼는데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보관으로 옮겨놨는데. 보관으로 옮기셨다고요? 요거를? 네. 지금 그러네요. 과정에서는 지금 요거는 지금 안 떠 있는데 지금 요 화면에서는 떠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 저거 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고, 그죠? 지금 아까 띄워놓은 상태의 창이 저는 있어서 요걸 하트를 남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새로 고침해보면 이거는 살아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릴스에서 짧은 동영상 만들기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누릅니다. 우리가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건 게시물과 스토리, 릴스, 그리고 라이브까지 있어요. 만약에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내가 계속해서 키워나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아마 시간대를 정해서 라이브 방송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라이브 방송을 보기 위해서 일단 팔로워들에게 이 사람이 라이브 하고 있다고 알림이 가거든요. 그럼 라이브 방송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거나 하면서 커뮤니티 소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내 계정을 좀 더 많이 키워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꾸준하게 라이브를 해서 같이 소통을 하시는 게 아마 필요로 하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게시글에도 좋아요도 누르고 팔로우도 신청하고 이런 작업들이 아마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릴스라는 거는 아까 마케팅에서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런 정보를 릴스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거를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일단 릴스는 내가 올리게 되면 내 팔로워들에게 릴스가 일단 가요. 근데 그 팔로워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은 릴스가 사람들한테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재미있는 요소를 담은 릴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가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릴스를 찍을 때는요, 카메라로 직접 찍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내 게시물, 게시물이라기보다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릴스를 찍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카메라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내가 릴스를 직접 찍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요 화면은 18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그 화면과 같죠. 자, 일단 요 위쪽에 있는 요거는 음악이에요. 내가 릴스를 찍을 때 음악을 연결한다면 여기서 음악을 검색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해당 음악이 나오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은 저장을 해놨다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저장해놨던 음악 리스트들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효과예요. 그래서 릴스의 다양한 효과들을 내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효과를 찾고자 하는 게 있다면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릴스의 효과를 보시면은 인기 상승이나 릴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효과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선택해서 설정해 주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필름 느낌의 효과도 있어요. 코닥 필름은 이렇게 필름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릴스를 찍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뭐 인스타에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린 스크린 요거는 뭐냐면 배경을 없앨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럼 배경이 없어지고 다른 배경이 나왔죠?
배경 변경을 하면 다른 배경들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갤러리에 배경을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갤러리의 배경으로 배경을 바꿔주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백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마키의 느낌이 바로 요 그린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 아까 그 OOTD나 그런 취미 같은 거 붙이는 건데요. 요거 붙여서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눌러서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메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의 어떤 효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15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초라고 보시면 돼요. 15초, 30초, 60초, 90초. 그래서 릴스는 최대 90초, 즉 1분 30초까지 게시글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런 게 릴스인데요. 내가 여기서 30초로 정하게 된다면 30초 동안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릴스로 올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배속이 되겠죠? 2배속, 3배속. 영상을 직접 찍는다라고 했을 때 배속.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레이아웃을 내가 이렇게 가로로 레이아웃을 배치할 거냐, 세로로 레이아웃을 배치할 거냐 해서 만약에 릴스를 찍으면 이쪽 먼저 찍고 그 다음 이쪽을 찍어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스처 컨트롤은 뭐냐면, 아이고 제가 보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 손을 보고 얘가 타이머를 재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릴스를 찍게 되거든요. 릴스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릴스가 찍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스처 컨트롤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쓰느냐, 릴스들 보면은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추거나 하는 릴스들 본 적이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타이머를 딱 정해놓고 그때 이제 춤을 추려고 하면은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타이머는 타이머대로 걸어요. 전 3초로 걸어놨기 때문에 아까 3초를 체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스처 옵션을 설정을 해서 일단 요거를 이제 삼각대로 저기 어디 그 릴스 촬영할 때 이렇게 두고 내가 저쪽에 이제 그 구도를 보고 가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손바닥을 얹으면 제스처 옵션으로 그 손바닥 나오고 그 인식하고 나서 아까 제가 타이머 3초 줬잖아요. 3초 있다가부터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이제 맞춰서 내가 춤을 추기가 좀 유용해지겠죠. 그런 게 여기 있는 제스처 컨트롤과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얼이라는 건 뭐냐면 핸드폰에 보면 카메라가 두 개잖아요.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 이렇게 카메라를 같이 찍는 걸 듀얼이라고 해요. 그리고 배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치는 좀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그 배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이어서 찍는다라고 할 때 이 영상의 구도를 맞춰가지고 찍으면 연결된 영상처럼 이제 보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찍을 때 쓰시는 게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능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렇게 찍은 것을 넘어갈 때는 이제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 릴스를 찍게 되거든요. 릴스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릴스가 찍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보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릴스를 찍게 되거든요. 릴스가 여기 있는 게 이제 음악을 내가 집어넣을 때, 음악을 넣을 때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내 목소리를 넣거나 목소리를 제거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효과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런 음악 소리 같은 것들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 이런 음악을 넣고 싶은데 릴스에 추가할 부분을 맞춰서 넣으면은 그 음악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음악을 넣었을 때 제어로 가서 내 목소리랑 이 음악을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나오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맞추면 제 목소리랑 음악이 이제 같이 겹쳐져서 나오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게 이 음악 검색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A라는 거는 글씨 쓰는 건데요. 글씨는 화면을 터치해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었었죠. 어쨌든 텍스트를 여기다가 뭔가를 적고 여기서 효과를 설정을 해서 두시면은 그 글씨를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 글이나 적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글씨 이거 크기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스티커인데 요 스티커에서는요 아까 링크가 없어요. 차이점은, 스토리에서의 차이점은
스토리에서는 아까 상품을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있었다면 릴스에서는 그런 건 연결을 못합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GIF 넣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꾸밀 수가 있을 거고, 요거는 효과예요. 그래서 아까 그 효과를 먼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고 거기다가 효과를 넣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다 꾸몄다. 그럼 이제 다음을 눌러서 처리를 할 때 여기 커버를 그대로 넣거나 커버를 수정하고 문구 적고 공유하시면은 릴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릴스는 올리지 않을 거니까 되돌리기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릴스를 찍는 게 아니라 릴스를 찍은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요 아래 부분에서 앨범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에 적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내가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연결해서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동영상과 동영상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영상과 이 영상, 이 영상, 그리고 제가 이 영상과 요 영상들을 선택을 했어요. 뭐 사진을 중간에 추가하겠다면 사진을 선택을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게 영상이 연결이 돼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음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 오늘 폼 미쳤다. 여기서 음악의 위치를 맞춰서 두시면 여성 나를 보내 자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폼 미쳤다. 길을 이겨라 찢었다 찢었다 나올 때 따라와봐 불을 지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이 부분에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 내가 분할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영상과 영상 사이 보시면 이런 표시들이 보일 건데 이 표시는 화면 전환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면을 전환할 때 이런 느낌으로 전환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환될 것들을 선택해서 완료시켜 주시면 화면이 전환될 때의 효과를 내가 원하는 효과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항목에 적용하면 모두 다 똑같이 효과가 나옵니다. 여성 나를 보내 자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폼 미쳤다. 길을 이겨라 찢었다 찢었다 나올 때. 자, 이거는 삭제.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클립은 삭제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 순서 바꿀 때는 순서 변경으로 순서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음악을 부르면 음악에 대해서 조정을 들어가서 원하는 정도의 섹션으로 오디오를 밀어서 맞춰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악 자체를 변경할 땐 다른 음악을 골라서 그리고 내가 만약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게 잠실 설화수 팝업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쓰시고 글씨의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세팅을 해요. 그러고 위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 완료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바가 보이죠? 이 바를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이거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요만큼만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그 부분까지만 해서 또 글씨 쓰고 싶으시면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 눌러서 글씨를 쓰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그냥 대충 적었어요. 네, 설화수 안 팝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세팅을 맞추고 두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글씨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맞춰서 그 부분에만 글씨가 보이게 해주시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었으니까 예쁘게 꾸미겠다 라고 한다면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스티커를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갤러리에서 꾹 눌러서 스티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얼굴을 여기다 더 넣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을 집어넣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쁘지 않으니까 버릴게요. 여기다 스티커를 넣을 때 스티커 눌러서 뭐 설문이나 GIF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사진을 더 추가해서 넣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GIF를 넣겠다. 그럼 GIF를 고르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항아리를 제가 한번 찾아보면은 항아리랑 관련돼 보이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고 마찬가지로 완료한 후에 이거 길이를 끌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편집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릴스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꾸미는 게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맞출 거니까 이렇게 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볼륨 또한 조절해서요. 볼륨을 낮추고 내가 요 안에 클립 안에 소리가 또 있다면 클립 소리를 조금 키워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어요. 물론 이때는 소리를 크게 해서 본인이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가서 처리 중이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커버를 넣거나 문구를 적어서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커버 수정을 들어가면 이 이미지 프로필을 우리가 다른 이미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 내가 가져올 이미지 부분 요걸 선택해서 놓고 네, 완료를 하면 그 이미지로 뜨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으로 놔볼게요. 그리고 문구를 여기다가 적겠죠. 뭐 대략적으로 제가 적었고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사람한테 태그할 거면 사람 태그를 아까처럼 걸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 대상 그리고 주제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주제를 3개까지 선택하는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위치에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위치 넣고 공유하기 하시면은 해당 릴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Take me on a date, I deserve a date. And don't forget the flowers every anniversary. Cause if you treat me right, I'll be the perfect wife. Buying groceries, buying 친구들의 뉴스피드에도 전달이 되고요. 릴스가 기본적으로는 피드에도 같이 올라가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드에도 같이 릴스의 내용들이 올라가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이렇게 게시글을 썼을 때 내가 앞쪽에 이렇게 고정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해당 그 게시물을 선택하시고 눌러보시면은 프로필의 고정이나 피드의 고정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지게끔 하고 싶은 게시물은 상단에 3개까지 이렇게 위쪽에 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릴스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PC 버전에서 한번 인스타그램을 살펴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인스타그램은 보통은 이제 모바일에서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피드를 올리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하거나 한 것을 바로 우리가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PC 버전에서는 피드 올리는 것 정도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 홈 화면이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전환을 누르면 내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전환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단어를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가만 고객을 예를 들어 뭐 좋아요도 남기고 댓글도 남기면서 소통을 하시는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탐색 탭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릴스는 릴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스타그램의 PC 버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만들기에서 피드를 올릴 수는 있지만 스토리나 릴스 또는 라이브 방송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드를 올리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내가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다 어떤 뭐 좋아요 작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을 남기거나 하기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PC 버전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피드를 올린다라고 할 때 사진을 올리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일일이 핸드폰으로 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만들기에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진과 동영상을 여기다 끌어 넣거나 컴퓨터에서 선택해서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게시물을 선택을 하면은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 올라가지겠죠? 물론 사진은 1시간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시간이 아니라 보통은 한 1분 정도 피드에서는 보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좀 짧은 사진을 그냥 넣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둘, 세 장 이렇게를 선택하고 열기 하면은 세 장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고 이렇게 위치라든지 볼 수가 있게 보이고요.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필터나 조정 효과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제 피드 적는 그런 문구 적는 데가 나오죠. 근데 여기다 적는 건 2200자까지 가능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적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이 사실은 문자 메시지 치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모지도 컨트롤이 아니라 윈도우 세미콜론 눌러서 이모지 넣는 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아마 피드 게시물 쓰실 땐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쓰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기에는 인스타그램의 PC 버전도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 이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인스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